대한민국이 가장 스트레스를 우습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 스트레스 좀 그만 받아. 너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는 누구도 몰라요. 나 혼자 받는 거야. 내 마음의 상처인데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제가 이 스트레스란 무엇이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스트레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초등학생도 요즘 스트레스라고 하고 다니니까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원래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스프링을 잡아당겨 놓으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나를 긴장시키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근데 진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뭐 상처 없는 분 없죠. 예. 요즘에는 뭐 마상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는 여러분의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기억에 박힌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내 기억에 축적이 되니까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몸에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 스트레스 좀 그만 받아. 너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소리를 쉽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스트레스를 우습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제 동물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쥐를 스트레스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에 빠집니다. 쥐는 물에 사는 동물이 아니니까 물에서 나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쥐장, 쥐 케이지라고 하죠. 요 안 밑에다가 쇠판을 깔고 전기를 흘립니다. 발이 닿을 때마다 찌릿찌릿해요. 못 견디는 건 계속 뛰게 됩니다. 계속 뛰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뇌가 녹아요. 이 뇌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녹아서 죽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똑같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화를 냈다가 분노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잠을 못 자다가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묘한 일들이 생기다가 마지막에는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거고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뇌가 괴로워요. 중추신경이라는 게 이걸 복잡한데 풀어야 되는데 돈을 내가 빌려준 거 왜 안 오지? 나 이거 가지고 딴 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일을 풀어내는 곳이 뇌입니다. 근데 이 뇌가 안 풀어지잖아요. 돈이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뇌세포가 힘드니까 그래도 좀 즐겁게 좀 해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도 만들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 도파민도 만들고 또 마약이라고 하는 오피오이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뇌 세포 상태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여버리면, 즉 회복 탄력성을 넘어갔어. 더 이상 나 진짜 이제 못 견뎌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일시적인 호르몬 증가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해요.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은 죽었다고 하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만지면 36.5도 따뜻해야 돼요.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살아있다고 하고, 소변도 나와야 살아있다고 하고, 또 뭐가 있죠? 잠을 자야 살아있다고 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돼야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저절로 필요할 때 나와야 되죠.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럼 자율신경은 어디 있을까요? 중추신경은 뇌 속에 들었는데 이 자율신경은 등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뼈 안으로 이 뇌에 있는 뇌신경의 네 가닥이 내려오면서 등뼈신경과 합쳐져서 자율신경이 돼요. 자, 등뼈는 어떻게 생겼죠? 척척척척 쌓여 있죠. 하나로 돼 있지 않고 쌓여 있어서 구부릴 수도 있고 앞으로도 구부릴 수 있고 뒤로도 좀 구부릴 수가 있죠. 그 쌓여 있는 사이사이로 제 오른팔 왼팔 같이 신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몸의 목 밑으로부터 다리 위쪽에 있는 모든 장기에 오른쪽 신경, 왼쪽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 온몸을 조절합니다. 그게 자율신경이에요. 여러분이 명령을 해서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위를 빨리 움직여 보세요. 빨리빨리 소화를 시켜보시라니까 안 되잖아요. 위는 누가 움직여줘요? 자율신경이. 심장은 누가 뛰게 해요? 자율신경이.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한계를 넘어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감정의 찌꺼기들이 계속 쌓여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근두근. 나 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심장 검사를 하면 멀쩡해요. 그냥 두근거리는 뿐이에요. 자, 또 숨이 차다고 그래요. 숨이 차면 무슨 검사예요? 폐 검사, 심장 검사 같이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숨이 차.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소화가 안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위가 나빠서 그렇다고 그래요. 위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소화라는 게 뭐죠? 음식물이 입에서부터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고 위에서 다 분해돼서 소장에서부터 음식물의 영양소들이 흡수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을 대장에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변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위 속에는 위산이 나오는데 매일 여러분 위에서는 이 위산, 염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옵니다. 이 염산을 여러분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염산 테러라고 그래요. 얼굴이 다 타버리죠. 뼈도 탑니다. 그게 왜 우리 위장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물 중에 단백질을 다 녹여서 그걸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위산이 뭔 일을 해요? 음식물에 붙어 있는 세균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밑에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위산이 나오니까 위산이 거꾸로 식도로 올라오면 식도가 녹아버려요. 그냥 내려가면 소장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위에는 위쪽과 아래쪽이 관략근으로 꽉 묶여 있어요. 위산은 요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관략근 누가 열어주고 언제 엽니까? 내가 열으라고 할 수 있나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열었다 닫고 또 음식물이 다 분해되고 죽이 되면 열어서 내려보냅니다. 이걸 순서대로 맞춰서 다 하나하나 해주는 게 누가 해요? 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자율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려요, 숨이 차요, 손발이 시려요, 소화가 안 돼요, 혈압 당뇨가 됐어요, 잠을 못 자요, 입이 말라요.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변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뒷목이 뻣뻣하다고 그래요. 어우 혈압 올라. 혈압 오른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혈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여성분들은 목에 가래가 붙었다고 찾아옵니다. 아우 선생님 여기 가래가 붙었는데 이거 캑캑거리도 나오지도 않고 여기 꼭 뭐가 걸렸어요. 이거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설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뭐 요즘에 선거의 계절 아닙니까? 연설하러 연단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올라가죠? 이러고 올라갑니다. 헛기침을 하죠. 왜 할까요? 먼지를 먹어서 천만의 말씀이죠. 긴장을 했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등뼈에서. 목 등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목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여기에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헛기침을 하게 되죠. 근데 연설을 시작하면 기침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끝난 거예요. 긴장이 끝났어. 그런데 끝나지 않은 긴장이 있을 때는 이게 헛기침이 아니라 기침으로 변해서 몇 달씩 합니다. 특히 밤에 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여러분의 긴장을 감춰주는 것들이 있어요. 소리, 빛,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긴장을 감춰줍니다. 그랬다가 밤이 되면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져요. 그러면 긴장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밤에 주로 기침하고 2주 이상 기침이 난다. 이러면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나 어지러워 죽겠네. 이거 이명, 이석증 이런 거야. 또 붓는다고 찾아오죠. 부어요. 또 피곤해 죽겠어요. 이러고 찾아오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스트레스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호소 증상입니다. 자, 이런 증상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 되나요? 스트레스는 누구도 몰라요. 나 혼자 받는 거야. 내 마음의 상처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안 받게 해요? 그래서 못 견디시는 분들은 뭘 합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를 하는 거예요. 산에 갑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나한테 스트레스 주던 사람이 다 없어져요. 그런 환경이 사라집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나 혼자 살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얼마나 또 심심하겠어요. 다시 내려와야죠. 자,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 내 회복 탄력성, 내 한계점을 높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하나씩 계속 쌓여오더라도 내 한계가 자꾸 올라가면 절대로 내 한계점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 한계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을 듣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칭찬과 성취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일은 반드시 해야 칭찬,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칭찬이 자꾸 쌓여서 내가 조금씩 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게 성취감을 느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칭찬,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 받고 하는 일, 직업이죠. 또 하나는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나 즉 직업이나 봉사를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육체적인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큰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셔야 합니다. 뭐 느닷없이 뭐 한 2, 30억 로또가 붙어서 나한테 왔다. 큰 행복일 것 같은가요? 절대 아닙니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느끼는 즐겁고 제잘거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 작은 즐거움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걸 빨리 아셔서 그렇게 작은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셔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 거기서 재미있고 나의 존재감이 생기고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산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 같은 또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 자존감을 세우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걸 만들어줍니다.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이고 내 자존감이 높아져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물론 계속 쌓이겠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 여러분의 한계점을 높이는 게 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